자, 이번 시간에는 시노미 시스템 푸리의 급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 중에 이제 LTI 시스템에 대한 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LTI 시스템의 어떤 특정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출력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는 입력 신호가 어떻게 복잡하게 들어갈 때 그걸 특정 시점별로 어떤 각 순간순간의 입력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각 순간에 대한 출력을 계산해서 걔네들을 모두 더해준다. 뭐 이런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무관하게 제가 아까 스토리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순간적인 입력, 순간들로 분할된 입력이 아니라 어떤 지속되는 정연파들 성분으로 분할된 신호를 만들고 신호를 그렇게 분할하고 걔네 각각의 출력을 도출한다 이런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정연파 입력에 대해서 어떤 정연파 입력이 LTI 시스템에 들어올 때 LTI 시스템인데 걔의 임펄스 응답이 HT내다. 그럼 얘에 도출되는 출력은 역시나 동일한 정연파지만 근데 이 크기 자체가 달라졌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복소 지수함수를 표현했을 때 EST라는 복소 지수함수가 들어갔을 때 HS 곱하기 EST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 HS는 뭐다? 얘는 HT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EST 마이너스 ES 그냥 T로 써도 되긴 하는데 마이너스 dt 인테그랄 이렇게 되고 이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썼었죠. 근데 제가 뭐 심지어 이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을 다 안 해주고 벡터 도라는 편리한 도구를 써서 이 대문자 HS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자,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잘 복기를 잘 하시면 결국은 다시 스토리 원래 제가 드리려던 요 스토리랑 연관을 지어서 다시 요 맥락에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요. 이 맥락에서 우리는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은 분할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출력을 구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임의의 신호 XT가 있을 때 이 XT를 이렇게 여러 개의 정연파 성분으로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분할. 요거부터 구하고 싶은 거예요.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그게 푸리의 급수.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푸리의 급수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놓고 얘기를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푸리의 급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원리부터 좀 생각하면 재밌는데요. 우리가 입력하는 신호 EST는 우리의 입력 신호 EST는 일단 정연파라고 생각합시다. 심지어 S 자체에 우리는 일반 복소수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순허수 J 오메가라는 것만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식 자체가 아까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말씀드린 식 자체가 HT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식 자체를 보죠. 이 식 자체. 이 식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2의 J 오메가 T는 뭐냐면요.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복소수죠. 얘는 복소수인데 어떤 복소수냐면요. 실수부 성분은 코사인 오메가 T 허수부 성분은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인 그런 복소수예요. 얘를 복소 평면에다 그려놓으면요. 자, 오메가 T라는 게 어떤 각도예요. 여기 오메가 T고요. 이 각도의 코사인 성분인 이 정도의 크기가 코사인 오메가 T고 이 각도의
자, 이거 마이너스를 일단 생략하고 마이너스 sin t 요 높이가 이게 y 성분 허수부 성분인 sin 오메가 t예요. 그럼 요 점, 요 복소수는 요 점에 대응되는 건데 마이너스를 일단 생략했다 치고 요 점은 어떻게 되죠? 요거 두 개 코사인 성분하고 사인 성분하고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피타고라스 성분 그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거는 1이잖아요. 왜냐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얘는 지금 크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메가 t라는 건 어떻게 돼요? t가 커지면서 t가 커지는 건 시간이 흘러가는 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각도가 변하는 건데 반지름이 1인 이 점이 일정한 시간으로 이렇게 도는 이 원점 둘레를 이렇게 도니까 원이 만들어지죠. 원이 만들어지고 t가 커질수록 이 원 둘레를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도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라는 거는요 원이에요. 복소 평면에서의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 이거를 t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쫙 다 대입해 보면은 나오는 자취는 원이에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라는 게 들어가서 방향 자체가 이렇게 각도가 더 커지는 방향이 아니라 각도가 반대 방향으로 그냥 회전 방향 이 마이너스라는 부호는 거기 지수에 들어가는 마이너스 부호는 회전 방향을 나타낼 뿐이에요. 이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그런 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에 우리가 뭘 곱해놨냐면요. ht라는 걸 곱해놨어요. ht라는 값이 자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 소문자 ht라는 임펄스 응답을 라플라스 변환을 구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약간 뜬금없이 이번에는 xt 자체를 코사인 그냥 2분의 파이 t라고 치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t라고 치고 그 다음에 얘 자체를 요거에다가 방금 봤던 요식처럼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한다고 칩시다. 코사인 2파이 t 요거 곱해지는 건 뭐냐면은 t 값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진동을 하는 어떤 값이죠. 어떤 숫자죠. 그러니까 t라는 값이 정확히 주어진다면 그 순간에 이 높이는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근데 이 계산할 수 있는 숫자들을 지금 요 원에다가 곱했어요. 이 계산할 수 있는 숫자들이 이 원 위에 어떤 점에다 곱해지면 이 계산되는 숫자라는 게 결국은 스칼라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그냥 상수계수예요. 이 상수계수인데 얘는 그냥 실수죠. 대부분 우리 입력 신호는 대부분 실수죠. 실수를 복소수에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실수를 복소수에 만약에 곱하잖아요.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만 늘어나죠. 절대값 성분만 달라지지 복소수들끼리 곱해야 위상도 달라지지만 그 실수는 복소 평면에서 그냥 위상이 0이고 절대값만 있는 그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만 있는 그런 숫자를 여기 복소수에다 곱하면은 요 크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른 색깔로 그리는 게 좋을까요? 특이한 색깔로 그려보죠. 얘 자체는 이렇게 코사인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잠깐만요. 좀 잘못 넣었네요. 자, 코사인만 넣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요 원 자취인데 코사인에 의해서 코사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작아졌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그러니까 곱하기 1인 상태에서 작아졌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그러니까 진폭이 되게 작아지죠. 진폭이 작아졌다가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까지를 고려하면 좀 더 복잡해지니까 우리 진폭을 그냥 0보다 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0보다 큰 상황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길었다가
이렇게 작아졌다가 길었다가 작아졌다가 길었다가 작아졌다가 길었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갑자기 좀 집어넣었는데 코사인 값이 그러니까 여기 이 원의 자취 위에 점에다가 곱해지는 요 상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가 복잡하니까 제가 일부러 그냥 다 양수로 맞추려고 요 그래프를 위로 올렸고요. 양수 개수를 곱했을 때 지금 원 자체가 움직이는 걸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좀 못 그리긴 했죠. 근데 이렇게 그려보는 상황이 될 거예요. 얘가 이제 막 그려질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다 그 점 위치들을 다 적분을 해요. 그 모든 위치들을 다 더해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점의 위치들을 모두 다 더하는 것이 뭐랑 비슷하냐면 만약에 전부 더한 이 시간분의 1로만 나누면요. 점의 위치들의 평균 위치, 즉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랑 좀 비슷해져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어떤 특정 정연파를 이렇게 원 둘레에다가 감는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위치를 구하는 식으로 적분을 하면요. 이게 풀이의 변환이 됩니다. 풀이의 변환이 돼요. 그리고 이 풀이의 변환의 결과로는 뭐가 나오냐면요. 요 오메가 값이 뭐냐에 따라 이 오메가 값이 이 입력 정연파의 주파수랑 딱 맞으면은 그 경우에는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오고요. 요거 둘의 주파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무게중심이 맨날 0이 나옵니다. 자, 주파수가 다른 두 정연파들을 곱해가지고 다 적분하면 0이 나오는 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이 원의 자취와 이 정연파의 어떤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조절하는 상수계수가 이 곱해지는 정연파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유튜브 채널 3blue 1 brown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발표된 동영상을 좀 참고해서 제가 설명해드린 그림이에요. 요 채널의 동영상을 여러분들 가셔서 그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꼭 추천해드립니다. 풀이의 변환의 원리에 대한 그림을 설명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되게 못 그린 거 있잖아요. 3blue 1 brown 유튜브 크리에이터님은 이거를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정교한 그래프로 무게중심을 실제로 계산하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거 푸리에라는 장 바티스트 푸리에라고 프랑스 물리학자 수학자였는데 이 푸리에라는 분은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 참 저도 신기한데 고유함수 공부하다가 여기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내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요 식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한 다음에 그거를 쫙 적분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식으로 적분해서 계산되는 게 신기하게도 딱 주파수가 맞는 성분만 꺼내요. 주파수가 맞는 성분에서만 0이 아닌 출력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얘기한 스토리랑 다르지 않냐? 처음에 얘기한 스토리는 이런 일반적인 입력이 들어가고 이 일반적인 입력을 이런 여러 개의 정연파들로 분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정연파 하나가 들어갈 때 걔에 대해서만 그 주파수가 맞을 때 딱 잘 대응된다고 그랬는데 이 오리지널 임의의 입력 신호 XT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오리지널 XT 이 XT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여러 정연파들의 코사인 여러 정연파들의 오메가 i라고 해놓고 합이다. i 여러 정연파들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돼 있는 얘 자체를 우리가 어차피 얘는 이렇게 분할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된다. 근데 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숫자를 곱하고 그 다음에 적분하는 것 자체 그 연산이 선형적인 연산이거든요. 풀이의 변환이 선형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더하고 적용을 하나 그 더해진 걸 분할해서 적용하나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분할하기 전에 푸리에 변환을 적용을 하면은 주파수가 다른 애들은 다 걸러지고 주파수가 맞는 애만,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걸러낼 수 있고 주파수가 맞는 애만 딱 이렇게 우리가 남겨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주파수 성분들이 더해져 있는 이 XT라는 것 자체를 주파수 성분별로 분해하는 데에도 푸리에 변환이라는 거를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로 정리가 돼요. 자, 제가 색깔도 약간 눈 아프게 쓰고 그랬는데 이 스토리 자체가 사실 복잡할 텐데요. 제가 또 애니메이션들, 그림들 보여드리면서 푸리의 변환에 대해서, 변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푸리의 급수랑 푸리의 변환은, 푸리의 급수는 사실은 푸리의 변환의 어떤 제일 쉬운 유형의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특별 케이스예요. 특별 케이스. 변환의 특별 케이스인데, 요 푸리의 급수에 대한 얘기를 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요.